오늘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지금까지 했던 연애를 전부 다시 돌아보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할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당연하게 믿어왔던 한 가지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는 이야기거든요. 그 통념이 뭐냐면 남자가 더 좋아해야 연애가 오래 간다는 말입니다. 남자가 먼저 좋아하고 남자가 더 잘해주고 남자가 더 노력해야 그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어느 순간 딱 박혀 있는 그 말.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 여자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맞춥니다. 그 여자가 시간 되는 날에 내가 시간을 비워요. 그리고 눈치를 봅니다. 이 말 해도 되나? 이거 보내도 되나? 지금 연락하면 부담스러울까? 카톡이 오면 어떻습니까? 보자마자 답장을 합니다. 혹시라도 늦게 답하면 서운해할까봐, 관심 없어 보일까봐 바로바로 보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걸 계속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맞춰주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말이 뭐였습니까? 오빠는 진짜 좋은 사람인데, 오빠는 착한데, 우리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 이런 말로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았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분명히 나는 다른 남자들보다 더 잘해줬는데, 결과는 항상 친구, 항상 좋은 사람, 항상 착한 오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여자를 연예인처럼 대하는 순간 그 여자는 여러분을 팬처럼 보기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영상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자를 연예인처럼 떠받드는 순간 나는 그 여자의 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자를 연예인처럼 대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 하나하나에 과하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까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나한테 관심 있다는 건가? 아니면 그냥 한 말인가? 혼자서 계속 분석을 해요. 그리고 여자 표정을 계속 봅니다. 지금 저 표정은 좋다는 건가? 싫다는 건가? 반응 하나하나를 다 읽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을 합니다. 막상 그 여자 앞에 가면 평소처럼 말이 안 나와요. 어버버하게 돼요.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위를 맞추게 됩니다. 여자가 좋아할 만한 말, 여자가 듣고 싶어 할 만한 말만 골라서 하게 돼요. 이 모든 행동의 결과가 뭐냐면 관계가 대등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은 눈높이에 있는 게 아니라 남자가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요. 평가받는 위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짜이는 거예요. 남자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 여자는 그걸 평가하는 사람. 이 구조가 한번 만들어지면 매력은 거기서 끝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력이라는 건 대등한 관계에서 나오는 거지 한쪽이 다른 한쪽을 떠받드는 관계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무관심이라는 단어를 쓸 건데요. 이 무관심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무관심은 여자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냉대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차갑게 굴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매너 없는 사람이 될 뿐이에요. 제가 말하는 무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여자를 특별한 존재처럼 과하게 올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내 인생에 다시는 안 올 기회처럼 그렇게 떠받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하세요. 나랑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고민하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요. 눈치 보지 말고 자연스럽게 행동하시고 지나치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렇게만 해도 여자는 여러분한테서 묘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여유가 있지? 왜 이렇게 당당하지?
다른 남자들은 나한테 안절부절 못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편안하지? 바로 이 느낌이 매력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못할까요? 왜 좋아하는 여자만 생기면 자동으로 떠받들게 될까요? 저는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켰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가 남자들한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성실하면 언젠가 보상받는다. 열심히 하면 다 된다.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간다. 일 열심히 하면 인정받는다. 노력하면 다 이뤄진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통하는 영역도 분명히 있어요. 공부도 그렇고 일도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연애에도 똑같은 공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잘해주면 되겠지. 노력하면 되겠지. 정성을 보이면 마음을 알아주겠지.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애는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노력의 양이 아니라 여유의 정도. 이 차이를 모르면 평생 잘해주고 평생 차이입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뭔지 한번 파고들어 가볼게요. 많은 분들이 연애를 못하는 이유를 외모 탓, 키 탓, 돈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키가 작아서, 내가 못생겨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물론 그런 게 아예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수많은 케이스를 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연애를 진짜로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은 외모도 돈도 아니고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자기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보이고 싶은 욕망. 이걸 못 누르는 겁니다. 잘 보이고 싶어서 과하게 노력하고 긴장하고 텐션을 억지로 끌어올리고 안 해도 될 배려를 과하게 하고 연락도 필요 이상으로 자주 하고 이게 다 욕망 조절에 실패한 결과예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내 매력을 깎아먹습니다. 잘 보이려고 한 행동이 나를 더 별로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잘하려고 한 게 오히려 망치는 길이라니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투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식이나 코인 해보신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가격이 오르면 마음이 급해져서 더 삽니다. 더 오를 것 같으니까요. 그러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아버려요.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요. 그러다가 또 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 괜히 팔았다 하면서 또 삽니다.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손실을 봅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 잘못된 타이밍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연애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행동으로 나와요. 답장이 늦으면 불안하고 만남이 미뤄지면 초조하고 그러다 보니 행동이 점점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욕망이 클수록 불안해지고 불안할수록 어색해지고 어색할수록 매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에서 돈을 잃는 사람이나 연애에서 차이는 사람이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욕망을 컨트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힘을 주는 순간 망한다. 이건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골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을 멀리 보내려고 온 힘을 다해서 팔에 힘을 꽉 주면 어떻게 됩니까? 공이 똑바로 안 날아가요. 오히려 슬라이스 나고 빗 맞습니다. 골프 잘 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힘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야 공이 똑바로 멀리 갑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고음을 내려고 목에 힘을 꽉 주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안 나옵니다. 삑살이 나고 목만 아파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힘을 빼고 고음을 가볍게 냅니다. 예능도 그래요. 웃기려고 너무 작정하고 달려들면 안 웃겨요. 오히려 부담스럽고 썰렁합니다. 진짜 웃긴 사람들은 힘을 빼고 툭 던지는데 그게 더 웃겨요. 연애도 똑같습니다. 과하게 애를 쓰면 부자연스러워지고
부자연스러우면 매력이 없어져요. 여자가 보는 건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편안하고 여유로운 사람인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력의 공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매력은 여유다. 그리고 여유는 힘을 얼마나 빼느냐에서 나온다. 잘 보이려는 힘, 인정받으려는 힘, 불안한 마음, 과한 의미 부여. 이런 걸 줄이면 줄일수록 매력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매력을 키우는 방법은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보통 우리는 연애를 더하기 게임으로 생각해요. 더 잘해주고, 더 많이 표현하고,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노력하면 점수가 올라간다고 믿어요. 그런데 연애는 더하기 게임이 아니라 빼기 게임입니다. 뭘 빼야 하느냐? 과한 의미 부여를 빼고, 불안을 빼고, 집착을 빼고, 굳이 안 해도 될 설명을 빼고, 과한 표현을 빼야 합니다. 이걸 빼면 뺄수록 여러분의 본래 매력이 드러나요. 불필요한 걸 덜어낼수록 완성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연애도 똑같습니다. 과한 행동을 덜어낼수록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매력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 중에서 매력을 가장 많이 깎아먹는 세 가지를 순위로 짚어드릴게요. 먼저, 세 번째입니다. 침묵을 못 견디는 거예요. 여자랑 같이 있는데 대화가 잠깐 끊기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이 정적이 너무 어색하고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말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억지로 질문을 막 던져요. 무슨 음식 좋아해요? 취미가 뭐예요? 주말엔 뭐 해요? 면접 보듯이 질문을 남발합니다. 아니면 억지로 텐션을 끌어올려요. 안 웃긴데 막 웃긴 척하고 분위기를 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리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잘 보이려는 행동입니다.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아요. 대화가 잠깐 끊겨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여유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침묵이 무서워서 안절부절 못하는 순간 여러분은 또 평가받는 위치로 내려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솔직해야 한다는 강박이에요.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솔직한 게 좋은 거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빨리 내 진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 너 좋아해. 나 너한테 마음 있어. 이렇게 빨리 고백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빠른 진심 고백은 사실 용기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인 경우가 많아요. 내 진심을 보여주면 저 여자도 나를 좋아해 주겠지 하는 기대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 자체가 이미 평가받는 위치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먼저 패를 닦아고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는 거니까요. 게다가 감정을 너무 빨리 다 공개해버리면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연애에서 긴장감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 묘한 긴장감이 매력을 유지시켜 주거든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다 보여주면 그 긴장감이 한 번에 풀려버려요. 솔직한 건 좋지만 타이밍을 모르는 솔직함은 그냥 조급함일 뿐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바로 설명하는 습관입니다. 설명, 해명, 변명. 이게 많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 약점을 드러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자기 단점을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좀 키가 작긴 한데, 내가 원래 말을 좀 못하는데, 내가 이런 건 좀 부족한데,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변명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과하게 자기 합리화를 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건 사실 이런 이유 때문이고, 내가 저렇게 한 건 저런 사정이 있어서고. 그런데 이렇게 설명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자기 콤플렉스를 티 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는 건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설명하고 변명하면, 아, 이 사람은 이걸 약점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그제야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많아질수록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묻지 않은 건 말하지 않고 변명할 일은 애초에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침묵을 못 견디는 것, 솔직해야 한다는 강박, 설명하는 습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불안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뿌리가 똑같습니다. 놓칠까봐 불안한 거예요.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되는데, 잘 보여야 하는데, 하는 불안. 그 불안 때문에 침묵을 못 견디고 자꾸 말을 만들고, 그 불안 때문에 진심을 빨리 쏟아내고, 그 불안 때문에 자꾸 설명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결국 평가받는 위치로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쳐야 할 건 행동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밑에 깔린 불안이에요. 이 불안을 다스리지 못하면 행동을 아무리 고쳐도 또 다른 형태로 새어나옵니다. 그럼 이 불안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몇 가지 구체적인 방향을 드릴게요. 첫째, 항상 이용 가능한 남자가 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 연락이 닿고 부르면 바로 달려가고 항상 상대에게 맞춰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쉽게 얻은 건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차갑게 굴라는 게 아닙니다. 공짜 접근권을 함부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에너지는 소중한 거니까 그걸 아무 때나 무한정 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내 삶이 있고 내 일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해요. 둘째, 여자를 인생의 1순위로 두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는 여러분 자신이 있어야 해요. 자기 일, 자기 개발, 자기 목표, 이런 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자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순간 그 여자의 작은 반응 하나에 내 하루가 좌지우지돼요. 여자는 그런 남자한테 매력을 못 느낍니다. 오히려 이미 자기 중심이 단단하게 잡혀 있는 남자, 자기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남자한테 끌려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으면 여자 말고 내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삶이 충만하면 여유는 저절로 따라와요. 셋째, 여자의 반응을 내 가치 평가로 연결하지 마세요. 이것도 정말 많이들 하는 실수예요. 여자가 답장을 빨리 하면 갑자기 자존감이 올라가요. 아, 나한테 관심 있나 봐 하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답장이 늦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별로인가? 하고 자책을 해요. 연락이 끊기면 내 가치가 통째로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거절은 내 가치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냥 취향의 차이, 타이밍의 차이, 상황의 차이일 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짬뽕을 좋아해요. 짜장면이 짬뽕보다 못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취향이 다른 거예요. 회사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과 안 맞았을 뿐인 경우가 많아요. 연애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선택하지 않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걸 내 가치 평가로 연결하는 순간 여러분은 매번 흔들리고 매번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연애는 더 노력하고 더 매달리고 더 증명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과 과잉 행동을 덜어내고 자기 중심을 단단하게 유지하는 게임이에요. 잘해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힘을 빼는 게 능사입니다.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여자에게 선택받으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세요. 나도 상대를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감각.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이 사람이 나한테 맞는 사람인지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감각. 이 감각이 있는 남자한테서는 자연스럽게 여유가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 여유가 바로 매력입니다. 오늘부터는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힘을 좀 빼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먼저 챙기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보세요. 분명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반응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그동안 너무 잘해주려다가, 너무 노력하려다가 오히려 멀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힘을 빼고 편안하게 대했더니 더 잘 풀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